자,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페이지 37, 38, 39, 40에 걸친 분량 여러 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동안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을 짧게 짧게 배워왔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등장한 나라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집중을 하셔서 수업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뭘 배우냐라고 한다면 제목부터가 살벌하죠. 여러 나라의 성립입니다. 자, 이렇다는 말은 우리가 오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라는 뜻이고, 어떤 나라냐 라고 한다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사만인데, 이 사만도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면 총 우리 몇 개입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럭키 세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자그마치 7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지도입니다. 지도, 위치.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옆에 지도를 보시죠. 여기 지도 보이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런 위치로 이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접하게 된다면 이 부여가 부여라고 나오지 않고 기읍으로 나오고요. 이 고구려는 니은으로 나오고, 옥저는 디귿, 동해는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 중 기읍 국가의 성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기역이 어느 나라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지도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칠판에다가 이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기역부터 여기 변환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을 딱 쓰고 한 명씩 학생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거 기역부터 읽어보시오 라고 해서 기본적인 암기를 시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맹 국가 혹은 연맹 왕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러 나라의 특징이 이제 연맹 국가이고 연맹 왕국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달리 말하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형태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기읍과 니은은 왕이 있는 나라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요 밑에 부분은 왕이 없고요. 하지만 왕 이름이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과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특징들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도 있는데
세 번째, 요 연맹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연맹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연합 동맹체라는 뜻이거든요. 연합 동맹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왕이 있고 그 지역 주변에는 신하들이 다스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앙을 보통 다스린다면 이 지방은 신하들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연맹 왕국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크기가요. 왕과 신하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신하와 왕의 이 권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종이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지방에서 신하들이 독립적으로 거의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연맹왕 국가가 있다라는 거, 왕도 존재한다라는 것. 다만 신하들이 지방을 독립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걸로 봤을 때 왕의 권력이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처럼 막강한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부여부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변환에 대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뭐 다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의 공통적인 부분을 묶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면요. 그 나라의 정치적인 특징, 그 나라의 경제적인 특징, 그 나라의 사회적인 특징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부여의 정치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왕이 존재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37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칩니다.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관료를 거느렸으며 각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대가들이 독립적으로 다스렸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중앙에는 왕이 있었고 각 지방에는 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제 마우, 저, 구, 가라는 신하들이 지방을 독립적으로 다스렸다.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연맹 왕국이다 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는요,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이 뭘 먹고 살았냐라는 건데, 요 부여의 이 지역은 이 생각보다 날씨는 춥지만 영토는 비옥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이 자라기 매우 적절할 만큼의 그런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 양들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뭐 염소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축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축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사출도에 나와 있는 마, 우, 저, 구 요 내용이에요. 신하들 이름을 말과 소와 저는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는 개구자예요. 신하들 이름을 개돼지라고 지은 거죠. 요새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옛날에 어느 그 공무원이 대중들은 개돼지예요.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충대충 하고 하면 돼요. 이랬다가 그 공무원 잘렸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괴대지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거는 이 부여의 국가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되고요. 한 50, 이건 한 50% 정도 가축으로 먹고 살았고, 50%는 이제 밭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부문으로 가면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천행사, 하나는 혼인정책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제천행사라는 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는요, 영고라는 제사를 하늘에서 지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건 이 영고를요 12월에 지내요. 12월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에다가 제사를 12월에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결혼 정책이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라고 한다면요, 형수, 취, 수제가 있습니다. 형수를 취하는 겁니다. 형수, 취수제. 형수가 뭡니까? 친형의 와이프를 형수라고 하죠. 근데 형이 죽으면 형수가 남지 않습니까? 이 형수를 동생이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런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상식적이지 못한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여에도 있고요, 고구려에도 이런 동일한 제도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왜 하냐면 좀 이상하지만, 이건 뭐냐, 형이 죽어요. 그러면 이 형수가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뺏기게 되겠죠.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수를 동생이 이제 며느리란다, 아내로 삼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을 이제 형사수치제라고 합니다. 형수가 아니고 형사입니다. 형사수치제.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그런 제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부여에는요 법이 있어요. 사조법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요, 매우 엄격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넘어가서 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요런 말이 나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갚게 하였고, 대박인 거는요, 질투가 심한 부인이거나 간음한 자는 머리를 잘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만 해도 매우 엄격하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12배로 갚는다. 이걸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매우 엄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순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들어봤죠? 순장이라는 건 높은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들의 노비라든가 그 살아 생전에 쓰던 물건을 같이 묻는
이것을 우리는 순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을 옛날에는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은 필기가 너무 어지럽지만 선생님이 빈칸에다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갔죠? 여러분들도 같이 노트나 교과서에서 선생님 같이 적어가면서 수업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중하셔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를 여러분들 만든 사람이 누구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시청률 50%를 넘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송일국 아저씨, 삼둥이 아빠. 그렇죠. 주몽입니다. 주몽. 활을 잘 쏘는 자. 주몽.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을 하는데 이 주몽이 원래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부여에서 이제 도망을 와서 온 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부여 계통이다 라는 거고, 이 말의 즉슨 굉장히 많은 제도가 부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같냐라고 했더니 오부족이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5개의 부족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요. 각 지방에는 아까 말했던 가, 선생님 방금 이 그림 어디서 봤는데요? 어디서 봤죠? 여기 위에 보면은 부여에 있는 랑 같죠. 그래서 똑같은 정치 시스템이고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뭐 게로부, 연누부, 뭐 전로부 이름만 다를 뿐이고,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 회의의 이름을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높은 신하들의 직함이 가이기 때문에 이 가들의 회의 이름을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고요. 자, 경제로 갑니다. 자, 경제는요 좀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부여인데 선생님 말했죠. 평야 지역이었다. 생각보다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반은 목축을 하고 반은 농사를 지었다면 이 니은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는 춥고 뭐 평야 지역도 아니고요. 백두산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정말로 척박한 땅에서 도저히 먹을 게 많이 없는 국가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주로 뭘 하냐면 약탈을 합니다. 누구를 약탈을 하면 나와 있는 옥저와 동해를 주로 약탈을 하게 됩니다. 주로 뭐 가져오는 게 뭐 해산물과 뭐 소금 등등 먹을 것들을 세비 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훔치려면은 국가에서 남의 나라 물건을 훔치려면은 뭡니까? 뭐가 세야 됩니까? 그렇죠. 힘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스에는 스파르타쿠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보시면요.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고구려는 무예를 숭상하다. 사람들은 사냥이나 씨름대회를 열어 신체를 단련하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를 숭상하였다. 뭐 요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이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이 그들의 신체를 강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옥저와 동해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억울하면 힘을 키워라. 옛날에는 통했던 시대였죠.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때리고 빼앗고 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로 가는데요. 이 사회도 지금의 부여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천 행사였던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동맹이고 10월에 보통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제도가 있는데 결혼제도는 이제 서옥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게 재밌는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교과서는 여기다가 노동력을 중시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아니면 고구려처럼 뭐합니까? 약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할까요? 숫자가 많아야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이 뭐 다 딸입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같은 경우면 딸이면 아우 대박 아들 어우 노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결혼하면 딸들이 아들 집에 가는 게 일상적인 법이었다고. 그러면 내가 딸을 3명을 낳았어. 그럼 딸이 나중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 남자를 따라 가버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 딸 3명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을 키우고 싶겠어요? 키우기 싫겠어요?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뭐 하는 거냐면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보상. 그래서 뭐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은 남자가 이 여자 집에 가서 이 여자가 클 때까지 농사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대릴사위 제도라고 해서 사위가 이 처갓집에 가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렇죠. 저도 이제 처갓집에 자주 갑니다. 하지만 저는 처갓집에서 일을 하진 않죠. 많은 이제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아버님이 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설거지 합니까? 청소해요? 안 하죠. 그죠? 요새 이제 그 아빠가 처갓집 가는 거랑 이 서옥제의 처갓집에 가서 일하는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부여에 있었던 일책 12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그 형이 죽으면 형사 수치제, 형수를 동생이 돌보는 제도, 요런 제도는 동일하게 고구려에도 존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자, 옥저와 동해로 갑니다. 자, 옥저와 동해는요, 자, 정치로 먼저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디귿과 리을과 여기는 왕은 없고 다만 정치적 지도자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짜증나요. 그냥 다 왕이 있다 그러면 되지. 왕이 없어가지고 이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을 우리가 또 외워야 되잖아. 아,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이름이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도 어려워요. 읍군과 삼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짜증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귀찮다고 해서 그냥 왕이에요 라고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대답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갑니다. 아까 말했죠. 이 옥저와 동해는 대표적으로 고구려에게 공납을 바칩니다. 이 공납이라는 건 국가 대 국가로 공식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뜯긴다, 약탈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이 바다 근처였기 때문에 이 해산물과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이 동해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동해는 바다 표범이 있어요. 바다 표범이 있고 이 바다 표범의 이름을 이제 반어피라고 합니다. 반어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표현이라는데 과하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다 표범. 과하마는 과일 밑을 지나가는 말이란 뜻입니다. 과일의 과, 그 다음에 아래하의 하, 그 다음에 말. 요게 이제 과하마 이제 라는 표현이고요. 요거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요거 1번 문제 냅니다. 다음 1번의 뜻을 쓰시오. 요겁니다. 과하마가 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뭐 강의를 듣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궁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궁은 다 알죠? 남자애들 주로 이제 애쉬는 긴 활을 들고 있잖아. 애쉬는. 그러면 롤에 나오는 짧은 활은 이제 그 찍찍 트위치가 쓰는 짧은 활을 이제 우리가 단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과하마는 과일 밑을 지나는 말. 그럼 쌤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일 밑을 지나는 말. 그럼 과일 열매보다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작다는 거죠. 이거는 조랑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궁은 짧은 활, 반어피는 바다 표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로 가는데요. 사회 옥저는요, 옥저는 결혼제도가 있는데 민며느리 제도가 있어요. 자, 민며느리 제도도 아까 우리가 고구려 때 배웠던 뭐랑 비슷하냐면 서옥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 쪽으로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이 신랑 쪽에 이 여자 쪽에다가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일을 해줬잖아요. 근데 민며느리 제도는 돈을 줍니다. 뭐 돈도 줄 수도 있고요. 비싼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다. 공통점은 그때 당시의 이 사람을 노동력으로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결혼을 어떻게 해서 하죠? 서로 사랑해서 로맨틱하게 하면서, 사랑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그런 로맨틱 가인데, 그죠? 옛날에는 사랑은 뭐 밥이 먹어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노동력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해에는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제천 행사의 이름은 이제 무천이라고 합니다. 무천. 10월에 하고요. 여기는 결혼제도가 있는데요. 조계혼이라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족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뭐가 안 된다?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마라. 근친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더 특이한 게요.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책화. 이거는 이제 남의 동네에 가지 마라. 가면은, 가서 남의 동네에게 피해를 주면 가축으로 보상하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참 골 때리는 제도죠. 이 남녀가 결혼하려면 서로 얼굴도 보고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조계호는 남의 지역을 못 가. 책화는 남의 지역을 못 가. 근데 조계호는 남의 지역 사람이라면 결혼해야 돼. 뭐 어쩌라고? 그렇죠. 골 때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보다는 그냥 뭐 대충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옥저에는 하나 선생님이 빼먹은 게 있는데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자, 가족 공동 무덤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할머니 무덤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무덤 있고 아빠 무덤, 엄마 무덤, 뭐 내 무덤, 동생 무덤 요런 게 아니고요. 아니고 요런 구덩이를 팝니다. 요런 구덩이를 파서 여기다가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엄마 뼈, 아빠 뼈, 내 뼈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엽기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시체가 썩으면 나중에 뼈가 되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온 가족들끼리 평생 영원히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사는 거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진정한 가족애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말이 많아졌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만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만은 아까 말했죠? 마한, 진한, 변한을 이제 세 개의 한이다라고 해서 사만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마한이 나중에 백제, 진한이 이제 신라, 변한이 이제 가야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이 그래, 지역이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정치적인 건 역시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정치적 지도자 이름이 신지와 읍차입니다. 여러분 빡치죠? 그냥 왕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을 다 외워야 되잖아. 너무 짜증나죠? 그리고 특이한 지역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천군이라는 이제 제사장이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경찰들한테 막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와 읍차가 이 도둑을 잡으러 막 가는데 이 도둑이 이 소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이 신지와 읍차가 이 소도 지역 안에 있는 도둑을 잡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1900 여러분들 70년 80년쯤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 지도자였던 뭐 전두환 뭐 박정희 이런 대통령들에게 항거하는 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때 이제 알죠? 마스크 끼고 이 방패 들고 막 잡으러 다녀서 막 두둑이 팼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막 도망을 갔는데 이 뭐 남자들 막 남자 경찰들이 막 쫓아오면 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면 못 들어올 것 같고 그죠?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못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랬지만 그런 거 없이 막 들어와서 막 다 두둑이 팼다는 겁니다. 잡히면 죽어. 그럼 어디로 도망가면 살았냐? 라고 했더니 명동 성당에 들어가서 숨으면은 경찰들이 알고도 그 안에서는 잡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제 뭐 전두환 박정희보다 누가 더 영향력을 발휘했다? 명동 성당의 수장 누구겠습니까? 교황. 그렇죠. 그래서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만이라는 동네에는 짱이 그러니까 두 팀으로 갈라져 있는 거죠. 정치적 짱과 종교적 짱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 짱과 정치 짱이 분리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반대말 제사장과 정치장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 사마는 그 반대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제사를 주관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왕이 권력을 분산하고 있는 지금 21세기랑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사마는요, 경제. 여기는 지역이 남쪽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을 게 많았겠죠.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요. 아는 단어 등장합니다.
둘에 그죠? 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저수지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를 보시면은 얘들도 이제 계절제, 제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제가 있고요. 이제 5월제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일단은 각 나라의 제천 행사가 이제 부여에도 있고요, 고구려에도 있고요, 동맹에도 있고요, 삼안에도 있는데 얘는 12월에 있고 얘네 셋은 다 10월에 있고 얘는 이제 5월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보통은 뭡니까? 땡스기빙 데이, 농사 잘 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추석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0월과 5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부여만 12월에 지내는 겁니다. 이 부여는 농사보다는 다른 걸 더 강조했다. 그게 이제 뭐냐? 가축을 강조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 이름이 마, 그죠? 소,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혼 제도가 있는데 고구려는 서옥제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옥저는 민면의리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여는 이제 형이 죽으면은 형사 수취제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죠? 동해에는 같은 시족끼리 결혼 못하는 조개혼이 있었고, 혼인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수업을 이제 좀 욕심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수업을 1시간으로 한번 땡겨 봤어요. 아무래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파 왔겠지만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과제가 주어지겠죠.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과하마가 뭐냐? 두 번째, 40페이지를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의 필기를 적어서 올리세요. 요런 이제 과제를 이번 파트에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요, 혼자서 그냥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쓰면서 가르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쓸 때 같이 쓰고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요. 뿌이.